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의 업무 수행 중에 특히 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지 않는 경우 통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계 소프트웨어는 통계와 관련된 힘든 수학적 작업을 처리하여 이를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P값이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값은 아마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통계일 것입니다. 회귀 분석, 가설 검정 및 기타 여러 통계적 방법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P값을 사용합니다. 모든 통계 입문 학생과 모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개선활동 교육에서는 P값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통계는 너무 자주 잘못 해석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과학 저널에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과연 P값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통계적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P값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일반적으로 P값은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관측된 통계값 및 그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박스의 정량이 1kg인 시리얼 생산 공장에서 당일 생산 로트로부터 20개의 샘플을 뽑아 정량 1kg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1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구한 표본이 평균과 표본이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통계량 T값을 구해보니 마이너스 1.22로 계산되었습니다. 먼저 이 값을 T분포도 위의 위치로서 옮겨봅니다. 분포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T값은 0이 되고 구하려고 하는 T검정이 정량 1kg보다 크거나 작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양측검정이므로 방금 구한 T값을 상한값으로 T 1.22, 하한값으로 T 마이너스 1.22를 각각 표시해 주고 나서 우리가 구한 통계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구한 통계값보다 큰 값이란 그림에서 먼저 구한 T값 1.22의 좌우로 이동하는 방향이 됩니다. 즉, 이 경우의 확률은 그림에서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 0.2372의 크기가 P값을 나타내는 확률 23.72%입니다. 따라서 P값으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찾는 통계값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P값이 일반적으로 0.05를 사용하는 유의 수준 알파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립가설을 위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P값이 유의 수준 알파값보다 큰 경우에는 귀무가설 기각 실패,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결론뿐입니다. 귀무가설 그 자체는 결코 가설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직 기각하거나 혹은 기각 실패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예를 들어 귀무가설로 물통은 물이 새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물의 줄어듦의 차이 기준, 즉 유의 수준으로 물의 5% 줄어듦이라고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P값은 관측된 T값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값이 5%보다 적으면 귀무가설 기각으로 물통은 물이 새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할 수 없다. 이 값이 5%보다 크면 귀무가설 기각 실패로 물통은 물이 샌다라고 판정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통계적인 중요성과 실제 문제 중요성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통계를 실무에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분석 결과가 실제 상황에서는 식별할 만한 효과가 없는데 유의차가 있다고 분석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지 유의차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가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중요성과 실제 문제 중요성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없는 통계적 유의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리얼 회사의 콘프레이크를 아주 즐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시리얼 제조 공장에서는 시리얼이 채워지는 마지막 공정에서 개개의 시리얼 박스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번 생산 시프트마다 라인 A와 라인 B에서 정량 1kg인 시리얼을 표준 편차 2.5g 수준으로 각 10,000 박스씩 하루에 총 20,000 박스를 생산합니다. 통계량을 사용하여 그 시리얼 제조 공장에서는 시리얼이 90% 채워지는 사이에 0.05g의 시프트를 감지할 수 있는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라인 A와 B에서 생산되는 로트 간에는 어떤 통계적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통계적 방법은 이 표본 T검정으로 알 수 없는 두 그룹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여부를 검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두 생산 라인에서 랜덤하게 50개씩의 샘플을 취하고 무게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엑셀로 이 표본 T검정을 하려면 엑셀 메뉴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맨 우측에 보이는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팝업된 창에서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팝업된 창에서 변수 1 입력 범위로 A1에서 A51을 선택, 변수 2 입력 범위로 B1에서 B51을 선택한 다음 이름표를 체크하고 출력 범위로 D1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T검정 결과가 펼쳐 보여집니다. 이 표본 T검정 단측 검정 결과, 즉 보다 크다 혹은 보다 작다로 비교한 결과의 P값은 0.005339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습니다. 두 표본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비교한 양측 검정의 P값은 0.01106778로 역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생산 라인 A와 라인 B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적으로 서로 평균이 같지 않다라고 결론 내린 그 평균의 차이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집니다. 라인 A의 평균은 1000.028, 라인 B의 평균은 1000.3768입니다. 통계적으로 같지 않다고 판정한 두 평균의 차이가 고작 0.3488g으로 1kg 정량의 시리얼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적은 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정리해보면 검정 결과 P값이 양측 기준 0.011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고 통계적으로 판단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차이값은 0.3488g으로 매우 적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P값 0.011은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술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평균이 같을 확률은 1.1%이고 다를 확률은 98.9%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P값은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수집된 데이터에서 1.1% 정도 크거나 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P값은 여러분이 본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관찰할 가능성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값이 작으면 평균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분석한 결과 구한 P값은 0.011로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의 예상 크기는 0.35g 미만이며 이 정도의 차이는 고객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P값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P값은 0.011로 두 라인에서 생산되는 시리얼의 무게 평균의 유의차가 있으나 실제 차이가 이처럼 너무 적은 경우 고객에게 유의사항으로 알리거나 공정에서 P값으로 품질을 관리할 만큼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P값은 대립가설이 참임을 나타낼까요?
낮은 피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통계적 증거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대립가설의 진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알파 수준이 0.05인 경우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할 확률 또한 5%입니다. 달리 말하면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문제가 될 만큼 자주 발생하지만 이것이 데이터 해석을 돕기 위해 피값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값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한 여전히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사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리얼 포장 공정에서 관리되는 0.05g은 2만 개 생산 로트에서 박스 1개에 해당되는 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내 구간을 통한 보다 느슨한 품질 관리를 추천합니다. 고객은 시리얼이 정확하게 1kg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중량 관리는 생산 공정의 품질 관리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표준 편차가 1kg당 2.5g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전 가정에 따라 로트당 50개 랜덤 샘플링 확인만 하여도 1kg 박스당 플러스 마이너스 0.69g 수준의 품질 보증 관리가 가능합니다. 피값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효과 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값은 유의차가 있다, 유의차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효과 크기를 이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수치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의 효과 크기는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인 0.3488을 두 그룹의 합동 표준 편차인 0.6734로 나누어서 0.5197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무차원수 0.5197의 통계적 의미는 합동 표준 편차로 두 생산 라인의 표준 편차를 같은 크기로 조정한 다음 생산 라인 A의 생산품을 정규 분포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 라인 A의 정규 분포 곡선 내부의 전체 면적은 100%인데 이 내부 면적을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누적 69.8% 위치에 생산 라인 B의 평균 지점이 위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본 T검정의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결론만 내릴 수 있는 점에 비해 효과 크기는 어느 정도로 다른지 여기서는 30.2%만큼 다르다라고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값은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관측된 통계값 및 그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로 정의됩니다. 피값이 알려주는 것으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찾는 통계값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로 피값이 유의 수준 알파값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위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피값이 유의 수준 알파값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합니다. 즉, 피값을 통해 귀무가설의 기각 혹은 기각 실패만 가능할 뿐이며 귀무가설 그대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값이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로서 피값이 알파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다음 진술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귀무가설의 확률은 피값 %이고 다를 확률은 1에서 피값을 빼어준 % 값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피값이 작으면 평균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피값은 대립가설이 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